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계속 그 날짜별로 연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사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1919년 12월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3월로 돌아갔어요. 이게 하나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외로, 그러니까 1919년 3월 19일 날 기록인데 이상하게 제가 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돼서 뒤늦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다시 넣어야겠다 해서 넣습니다. 마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918년도 에 들어온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참혹한 현실을 설명을 했잖아요. 마침 이어서 마침 이제 3월, 날짜는 3월입니다만 예전 이 기록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실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이제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1919년도 3월 19일 날 누락된 겁니다만 이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극, 대참사. 1918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좀 비참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년도 3월 19일 날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 써있대요. 대비극. 비극인데 큰 대자를 썼어요. 얼마나 크면은. 참사인데 또 큰 대자를 썼어요. 비극 중에 크고 참사 중에 크다. 대비극, 대참사더라. 악독한 돌림 감기가,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을 말하는 거죠. 그 지독한 돌림 감기가 쏟아놓은, 그러니까 감기가 쏟아놓은 각처, 이제 전국의 각처에 비참하고도 비참한 일. 그러니까 참 표현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쏟아놓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비참한 현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비극, 대참사, 악독한 돌림 감기가 쏟아놓은 각처의 비참하고도 비참한 일이더라.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다 슬픈 얘기입니다. 이건 다. 그 비극 대참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나 슬프면은 요거 이제 뭐 그 요새 다른 동네 조각이 이게 예술품입니다만 슬픈 일이다. 이런 거 이제 강조하려고 든 거고요. 755만 6천 750만 명의 병자를 잡고 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50만 명의 환자가 통계가 잡힌 거야. 대단. 근데 이 당시 통계는 이제 그 조선 총독부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만 이게 사실은 누락된 사람이 꽤 많을 걸로 추정합니다. 내어서 14만 명의 이제 생명은 이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세상에 바친 희생에 바친다는 건 이제 제사 지낼 때 희생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희생이 됐다. 바친 지난 겨울에 혹독한 돌림 감기에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14만 명이 사망으로 됩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30만 명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병자 부분도 750만 명이든 누락된 게 꽤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경찰이 이걸 조사를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당연히 이제 강압적으로 했을 테니까 우리로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는 수도 있고 누락시킨 게 꽤 많은 걸로 보고요. 이렇게 누락된 게 많다라는 얘기는 계속 그 전에도 신문 계속 나왔습니다. 어느 동네를 통계를 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사실은 한 300명으로 추정되더라.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도 대략 그 공식적으로는 14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30만 명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뭐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아주 미흡해서요. 그 근거가 이렇게 같은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요. 이것도 들쑥날쑥합니다. 1월 13일에는 758만 명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3월 19일에는 795만 명, 3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어디서 오류가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뭘 근거로 하는지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 오차가 좀 나고요. 어쨌든 대략 750만 명인데 3만 명 오차가 나고요. 사망자는 이제 14만 명인데 여기는 그냥 대략 14만 명을 해서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19년도에 나온 신문인데요. 10월 28일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남선은 남쪽 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북선은 북쪽 조선이고 남쪽 조선에서만 15만 명. 그럼 북쪽하고 합치면 대략 30만 명이 되잖아요. 뭐 주먹구로 따져서. 그런 게 요게는 13일 이거 이제 반복한 얘기고요. 12월 13일 날 약 30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럼 대략 조선 전체적으로 30만 명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보는데 이게 이제 무슨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그냥 떠든 얘기인지 뭐 뻥튀기해서 아니면은 진짜 이런 건지 뭐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14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인구 편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누락된 것도 막 호구조사도 제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안 된 것도 있어요. 그 당시 호구조사를 그때 하니까요. 대략적인 남쪽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은 14만 명, 비공식은 30만 명이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더 논란의 소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 가정, 이제 한 집이 한 명이라도 떠난 집안은 인생의 가장 서러운의 그 방언입니다. 요건 이제 그 사투리로 썼기 때문에 어떤 서러운 일을 겪었지만 사람의 생명 소중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저 세상 가면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는요, 그 부모 마음은 진짜 그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가고 말지. 자식을 보내는 그 마음은 애통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사람이 차마 당해내지 못할 비참한 피해, 얼마나 심은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을 당한 가정이 적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무척 힘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겠어요. 유행하던 당시 1918년도 가을, 겨울을 주로 얘기합니다. 당시에도 세상에 많이 들린 말이냐, 많이 이제 했던 말이지만은 당국에서 조사된 바로 요새 발표된 사실을 이제 뒤늦게 이제 다 이제 조사가 되고 이제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참혹한 사실을 보건데 이제 당국에 조사한 거를 이제 뒤늦게 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실로 유행하는 독감은 비극의 어버이. 자, 이런 표현이 이 당시에 나왔어요. 어버이라는 표현. 저도 어버이라는 표현이 참 뒤늦게 만들어진, 이 당시에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년 전에도. 비극의 어버이라고 새로이 그 원망을 아니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더라. 요새 또다시 이 지독한 관계가 머리를 더 유행을 한다는 요 당시 이제 1919년도 봄에요. 봄에 약간 또 반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예, 1919년도 봄에 잠깐 다시 재발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표현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지나간 때의 비참한 일을 되돌아보면은 극진히 조심해서 예방에 힘쓰는 것이고 한 줄을 새롭게 깨달지 않으라. 자, 왜 이렇게 옛날에 비참한 일을 다시 말하느냐? 그래야 다시 경각심에서 조심할 거 아니에요. 이건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잘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참혹한 손해를 입은 사실을 몇 가지 전례를 들 건데,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뭐 요새 뭐 태풍으로 인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뭐 피해입니다만 이렇게 전국이 초토화가 됐다. 왜냐면은 뭐 이 당시, 그러게 왜 또 그러냐면요. 일본 애들이 사실은 쌀을 이제
자기네들로 가져가고 뭐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쌀값이 폭등이 됩니다. 이 당시에. 미가, 그러니까 쌀값이요. 2배, 3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쌀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비참해진 현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18년도에 또 스페인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쌀도 수확을 못하고 그러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사람 많이 죽고 그래서 그것이 3.1운동의 원인이 됐다. 아니, 그 중에 하나가 됐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힘들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해산리. 이게 이제 해산리가 검색 안 나와요. 이게 어디 오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해산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탄지 아니면 뭐 다른 동네인지. 어제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어쨌든 해산리는 호수 집에 이제 한 집이 이제 그 130호라는 집이 이제 130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병이 걸린 집안, 병든 집안이 102집. 그러니까 130 가구에서 100개의 가구가 다 걸렸으니까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이게. 반이 넘잖아요. 반이 뭐야? 뭐, 그건 뭐 80%, 70% 되니까 엄청난 거죠. 또, 인구 734명. 대략 이제 한 집에 한 5명씩 산다고 보면은 5명, 6명 사면 대략 맞잖아요. 그죠? 예. 인구가 734인 중에 593명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거의 뭐 반이 훨씬 넘죠. 이렇게 병자가 생겼으니 그 비참한 전경이야말로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 광주 오포면에서는 더 많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딱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리가 안 나와요. 해산리가. 그래서 그 옛날 다 뭐 고지를 했는데 뭐 정확히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고지명은 나와요. 고지명에 해산리는 있는데 지금의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옛날 지적도에는 나오거든요. 해산리 나오는데 그래서 또 가장이 죽어서 가족이 생계를 잃고 그러니까 가장이 죽었으니까 다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해서 손을 서로 마주 잡고 도로에서 호흡은 이제 울부짖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고 뭐 이제 통곡하는 가정이 8집이나 되고 그러니까 8집이 가장을 잃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집에서 또 부천군 경기도 부천군 영은명 외리에서는 거의 전부가 모두 다 여기는 더 많이 걸렸대. 거의 다 전부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파묻을 자도 없어. 뭐 좀 젊은 사람 있어야 뭐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체가 집안에서 썩을 지경이 됐다. 얼마나 비참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러한 광경은 유행이 심하던 지방에서 대개 당하자. 대부분이란다. 여기만 그런가 많았다. 참 상당히 비참한 현실이죠. 제일 보기가 참혹한 거는 가족 중에 어른은 다 함부로 다 죽은 거예요. 어른은 다 죽고 어린아이만 한 명 남아서 하나만 남아서 그러니까 완전 고한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의 정의 그러니까 그 인정으로서 쇠자나 다 죽어가는 목숨을 보존하여 가며 한 집안이 전멸한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안이가 다 죽고 고 한 명 남았다. 사실 이런 기록들은 계속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또 다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아가 돼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참 이런 일이 없어야죠, 사실은. 또 전라북도에서는 6식구에서 한 집안에서 장정이 다 6식구인데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72세의 노파, 그러니까 72세 노파와 8살 손녀만 딱 2명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 능력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집도 있고, 7식구 중에서 한 집안이 10살 5명, 어린아이 2식구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야. 5명이. 어른은 다 죽은 거야. 참, 황당한 일이죠. 이를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또, 5식구가 사는 집에서 젊은 주인이 죽고, 맏아들과 부친이 병이 위중해서, 아내가, 그러니까 다 위태롭고 다 하니까 아내가 그냥 물에 빠져 자살을 했대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래서 남은 2식구가 맞아 죽고 어린 딸 한 명만 딸 남은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일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런 사실만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참 사회적 안정망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거를 안타깝게 안 돼서 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집안 식구가 몰사한 집이 적지 않았다. 여기도 많이 사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또 담양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관이 졸지에 몇 갑절씩 품절이 된 거예요. 가격이 뛰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망하니까 관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뛴 거예요. 몇 가절 뛰니까 뭐 웬만한 집안에서 그 돈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거적대기로 둘둘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거야. 거적 송장으로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것도 지내게 되었다. 지내게 되었다. 참 이렇게 이렇게 띄었으니까 참 해석하기가 더 힘들어요. 뭐 담양은 여기 어디냐 담양이 갑자기 찾아가 안 보이네. 담양 여기 있네. 담양 그러네요. 예. 그래서 또 경상북도에서는 대구부 그러니까 그 경성부 하듯이 대구부에서 품팔이 지금도 날 품팔이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일하고 일당 받고 하는 거 그 품팔이라고 하거든요.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집에서 한 집안의 6식구가 모두 중병에 걸림에 모치는 실성을 해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참 이런 일이 막 계속 벌어진 겁니다. 이 당시 얼마나 참혹했겠습니다. 청도군에서도 내외는 이제 남자 여자니까 이제 부부가 사는 거예요. 내외가 살던 집에 남편은 죽고 아내가 따라서 자살했다. 이런 일은 참 많죠. 청도군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았습니다. 또 의성군에서는 11명의 가족이 모두 죽었다. 참 이거 11명인데 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경제난.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튼튼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못 먹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사망한 것 같아요. 또 선산군에서는 가족이 모두 죽고 다만 혼자 남아서 비탄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자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 전멸인 거죠. 얼마나 했으면 자살까지 했겠어요. 달성군에서는 가족이 두 집이 있고 반수 이상 그러니까 가족에서 반수 이상 죽은 집이 34호더라. 34집이나 반수가 사망했대요. 참. 영주군에서는 6명의 가족이 전부 위중했으므로 여겨서 가장의 목을 메어 자살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양군에서는 70세 늙은이만 남고 노인만 남고 일가가 몰사했다. 다 죽었다. 참.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의 이제 곳곳의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군 그리고 아까 이제 선산군 같은 이제 지금 다 대구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안군 내 읍내 대산리에 사는 이성기라고 하는 자는
아내와 자녀 3남매가 한날에 나란히 죽은 집과 여기에서 아이들만 남기고 8식구가 죽었고 참. 또 구엘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해류로 나오는데 해로 봐야 돼요. 예, 지금 구엘이에는 인구 596명 중에서 43명이 죽고 거의 전부가 병에 걸려서 건강한 사람이 2~3명밖에 없다. 다 누워서 2~3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인데 이면 죽은 사람이 있으면인데 이게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갔다가 묻었으므로 후일에 이르러서는 각기 무덤을 찾지 못하여 곤란함이 있었다. 그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일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한꺼번에 막 넣고 여기 사니까 어딘지 묻은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상을 못 찾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황당한 일이죠. 또 이게 이제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이거는 경상도 고성입니다. 고성이 강원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거든요. 이거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회암의 어신리. 어신리가 참 이렇게 썼더라고요. 말이 항상 새로운 동네. 어신.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왜 어신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지명조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넣습니다. 어신리는 이제 100호, 이제 집이 이제 100가구인 거예요. 그런데 40여 명이 죽었다. 아, 참.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동네가 그랬다. 또 평안남도 동군이라고 나오는데요. 동군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평안남도 대동군을 말하지 않나라고 해서 대자가 빠진 걸로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대동군에서는 한 집안 3식구 중에 2식구가 죽고 친족에도 2명이나 죽는 걸 보고 미친 사람이 있었으며 그래서 그 근거가 왜 대동군으로 봤나 옛날 기사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18년도 12월 10일 이런 기사가 나오더나 평남 대동군 다원이라고 하는 이장이 있었는데 이 식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장이 미쳐버리거든요. 요 기사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식구 4명이 전멸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3명이라고 그러고 이게 좀 약간 오차가 납니다. 근데 그래서 요런 근거로 대동군으로 봤습니다. 일단 동군이라고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 평남의 대동군밖에 없고 또 요 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구나 2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보고가 더 잘 됐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평양북도는 어떠냐? 한 집안이 한 몰에서 다 죽어서 이제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 집이 4집이나 있었다. 이제 아이까지 다 삼아야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또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만 남겨놓고 몰수한 집이 4집이나 됐다. 또 함경남도는 에서도 이와 같이 참혹하게 되거나 몰수한 집이 20여호나 됐다. 20호나 된다는데 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호이 나는지 이상하거든요. 요거는 아마 좀 뭔가 좀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함경북도에서는 가족이 모두 죽고 기를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봉양할 사람이 없는 그 늙은이와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해가 또 2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도로에서 방황하면 어쩔 줄 모르니까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노인과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기한, 춥고 배고픔에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막 울고부짖는 거죠. 하는 참혹한 전경을 각처에서 보여. 그러니까 도로 곳곳에 그냥 어쩔 줄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이러겠죠. 굶어 죽거나. 이런 집안이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은 참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근데 이제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이걸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진짜 비참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굶고 힘들고 막 피난 다니면서 이제 피난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상이 되실 거예요, 연세 드시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요즘은. 조선 18도에서 모두 도처 모두 곳에서 이런 큰 비극의 그 덩어리로, 큰 비극의 덩어리로 화했으면 생각할수록 몸서리가 난다. 얼마나 지독했으면. 참, 이 당시 비참한,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누락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번 뒤늦게 발견이 돼서, 예, 싫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뭐 사진은 요즘 사진입니다만, 길거리에서 앉아서 통곡하거나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제 이런 걸 연상하면 될 거다. 이 당시에, 100년 전의 상황에. 영화 한편 나와요. 예, 이거 뭐 영화 한 편입니다, 진짜. 뭐 한 편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고찰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뭐 14만 명이 사망한 거는 공식적인 기록이고요. 아마도 누락된 거나 기타 등을 합하면 30만 명이지 않겠느냐.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료가 원체 부족해서요. 더 뒤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초토화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도 결국은 3.1운동이 더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일본 애들이 더 강압적으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되지 않았을까. 뭐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의 논문들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 쌀값이 폭등돼서 물가가 폭등돼서 힘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할 때 더 비참했었고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또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전국 어디나 안 그런 동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참화가 심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19년도 3월 19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